부추를 볶아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이 둘 가운데 하나가 부추의 약효를 절반으로 깎아버립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추를 익혀서만 드신 분들은 생으로 드신 분들에 비해 핵심 성분 흡수율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부추를 볶아서만 드셨다면 부추가 가진 진짜 힘의 절반도 못 누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째, 부추가 우리 혈관과 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부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궁합 음식들입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과에 대한 진실과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세 신동식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식님은 30년 넘게 직접 불 앞에 서서 요리를 하신 분입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부추전, 부추볶음, 부추잡채, 부추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방간이 꽤 진행됐다는 겁니다. 동식님은 당혹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매일 부추를 드시는데 왜 간에 문제가 생기나 이해가 안 되셨다고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부추를 드시는 것은 좋은데 매번 기름에 볶아서만 드시면 정작 간을 보호하는 성분은 열에 파괴되고 기름과 소금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좋다고 알고 먹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를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동식님처럼 부추를 늘 볶아서만 드셔온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챙겨 먹고 있는데 알고 보니 방법이 잘못됐던 적이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방법마저 잘못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동식님처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아침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나요? 언제 느끼시든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물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고 결국 물 흐름이 약해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전이라는 피딱지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심장이나 뇌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손톱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손톱에 세로로 가는 줄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매끈하게 보이시나요? 세로줄이 뚜렷하게 보이신다면 이것이 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로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우시다면 혈관 건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작은 신호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내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그 전까지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뇌졸중 환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8%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이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일찍 더 꼼꼼하게 혈관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 정도로 넘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협심증으로 이어지고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애쓰셨는데 혈관 하나 관리 못해서 그렇게 되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 속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브린은 혈전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물질인데 아데노신이 이것을 막아주니 혈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추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관이 좁아지는데 알리신이 이것을 막아주니 혈액이 맑고 묽게 흐르게 됩니다. 수도관이 막히기 전에 미리 청소해주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부추를 오래 익히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될 수 있으면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식님이 매일 기름에 볶아서만 드셨던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얻어가시는 겁니다. 부추의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다른 채소보다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에 끈적하게 붙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병을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다른 장기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꾸준히 관리하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혈색이 돌고 몸이 가벼워지니 걸음걸이도 활기차 보입니다. 또래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부추는 우리 몸의 공장이라 불리는 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처리하는 정말 바쁜 장기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상당 부분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간암 환자의 73% 가까이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시나요? 저녁만 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눈 흰자위가 살짝 노랗게 보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지금 바로 간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추에는 철분과 칼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세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추 속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부추가 이 흡수를 도와주니 먹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력이 부족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오후만 되면 졸리고 피곤하신 분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부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추는 아데노신과 알리신으로 혈관 속 혈전을 막고 황화알릴로 간을 보호하며 알리티아민으로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야 이 성분들을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부추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커지는 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드실 때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빼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드신 분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속 콜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며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부추의 아데노신과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계란의 콜린이 혈관 손상을 막아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 4개와 부추 1줌을 준비하세요. 계란을 그릇에 풀어 충분히 섞어줍니다. 부추는 짧게 잘라줍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달군 뒤 계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부드럽게 익힙니다.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 불을 끄고 남은 열로만 살짝 익혀줍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 두르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부추 된장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균들이 풍부하고 여기에 부추를 더하면 소화를 돕고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어 끓이다가 마지막에 부추를 듬뿍 넣고 살짝만 끓여내면 됩니다. 오래 끓이면 부추의 좋은 성분이 날아가니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료비는 하루 200~300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식님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님도 이 방법을 매일 저녁 번갈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부추를 볶아서만 드셨던 분이니 생으로 드시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고도 한참을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듣고 좀 놀랐습니다. 3주가 지나자 저녁마다 붓던 다리도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며 무엇을 특별히 하셨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동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추를 생으로 먹기 시작했을 뿐인데요. 동식님은 요즘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식님 말처럼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하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된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속 비타민 C와 칼륨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호흡을 편하게 해주며 진정 효과가 나타나 숙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과는 아침에 드셔도 좋고 저녁에 드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사과를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속 칼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는 칼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뭉쳐버립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야간쥐 증상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사과 반 개면 충분합니다. 이제 사과의 진짜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52%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사과 속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상 분들 가운데 열에 한두 분 정도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항산화 물질의 왕이라 불릴 만큼 노화를 막고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사과 껍질에 특히 많습니다. 껍질의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거의 3배 가까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깎아버리시면 가장 소중한 영양소를 버리시는 셈입니다.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양배추 속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양배추와 함께 드셔보세요.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의 펙틴 성분과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기억하실 것은 부추는 생으로, 사과는 껍질째,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부추 1줌, 사과 1개, 물 약간이면 됩니다. 부추와 사과를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함께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추는 반드시 생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황화알릴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넣으셔야 퀘르세틴을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과를 조금 더 넣어 드시고 익숙해지시면 부추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하고 비용도 시장에서 부추 한 단 2,000원, 사과 서너 개 3,000원이면 일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너스입니다. 부추와 같은 알리움 가족인 마늘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부추의 알리신과 만나면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부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반 숟가락 정도만 넣어보세요.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이나 채소는 무조건 데쳐야 안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시금치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데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추처럼 매운맛을 내는 성분 자체가 몸에 이로운 채소는 오히려 열을 가할수록 손해입니다. 채소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딱 10분만 집 안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특별한 운동복도 운동화도 필요 없습니다. 거실이나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부추와 사과로 얻은 효과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부추와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를 이 물 한 잔 뒤에 드시면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부추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줌 정도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중인데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약을 드시는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추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과를 조금 더 넣어서 갈아 드시면 단맛이 향을 많이 잡아줍니다. 보관은 부추를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두시면 일주일 가까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두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사시는 것이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가운데 하나만 골라 시작하신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부추 계란볶음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재료도 늘 냉장고에 있으니까요. 시간 없으시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6달 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계단도 힘들지 않게 오르내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병원 대신 시장에 들러 부추와 사과를 고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되는 모습을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부추는 아데노신과 알리신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황화알릴로 간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야 효과를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는 퀘르세틴으로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껍질에 핵심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니 되도록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셋째,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드시고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와 아침 물 한 잔을 더하시면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동식님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오늘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6달 뒤, 1년 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텨오며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우리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챙길 차례입니다. 거창한 결심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부추 한 줌, 사과 한 개면 우리 혈관과 간을 지키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